네, 이번 영상에서는 라즈 체스트 작가의 우리 딴 얘기 좀 하면 안 돼? 라는 그래픽 노블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딴 얘기 좀 하면 안 돼? 지금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 이렇게 모습을 책 표지에 실었고요. 라즈 체스트 작가는 1978년부터 유명 주간지 뉴요커의 만화를 그려왔고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10여 권의 책을 쓰고 그렸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그 뉴욕에 관련된 그래픽 노블이 있었어요. 그 책도 이분이 쓰셨습니다. 한국에 딱 2권 책이 발간됐고 2권 다 현재 서점에서는 절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잘 구하면 빌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책이 좀 더 리뷰는 일찍 올렸지만은 이 책을 더 먼저 읽었어요. 근데 이 4컷 만화를 보면은 엄마 아빠의 성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아빠의 표정을 보면 항상 불안해하고 있죠. 어머니의 표정은 약간 화나 있고 단호하죠. 이게 이제 라즈 체스트 작가의 어머니 아버지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어머니는 여기 책 뒤편에 표지에 이렇게 뒷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이 나와 있죠. 전 이거 항상 중요하게 보는데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전직 초등학교 교감, 모든 걸 흑백으로 분류하는 완벽주의자, 타인을 제압하는 성품에 적을 만드는데도 주저함이 없다. 하지만 정작 세상 물정에는 남편만큼이나 어둡다. 아버지 조지, 박학다식하며 상냥하고 배려심이 깊은 남자, 예민한 성격만큼 소화기관도 예민해서 밥은 40번씩 씹고 주스에 따뜻한 물을 타 마시고 혼자서 못하는 일이 많다. 운전은커녕 기계라면 토스터기도 못 만지고 정부도 못 간다. 아내에게 늘 구박을 받지만 아내가 없으면 극도로 불안해한다. 외동딸 라즈, 바로 작가님인데요. 만화가 순종적인 어린 시절은 악몽 같아서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 산다는 생각을 하면 쓰러져 잠들어 버리고 싶은, 몸과 마음이 노쇠해가는 90 넘은 부모님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다양한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제가 그래픽 노블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었고, 이상하게 이분이 쓰신 작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림체인데? 근데 뉴요커에 실렸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그런 해외에서 유명한, 그게 주간지인지 월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정기간행물들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을 때도 그런 주간지들을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분이 쓰신 일러스트를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뭔가 눈에 좀 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목부터가 우리 딴 얘기 좀 하면 안 돼. 뭔 말이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 2분 다 90살이 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과 가까운데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부모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다. 종교 이야기도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귀여워.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거기 보면은 엄마 표정이 너무 사납지 않아요? 근데 아빠 표정은 너무 막 불안해하지 않아요? 딸 표정도 웃기고 성의 없이 막 그려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귀여워. 부모님 2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서로를 소울메이트라 불렀는데 2 사람은 열흘 간격으로 태어났다. 아 귀여워. 조지 1912년 3월 23일, 엘리자베스 4월 3일. 2 블록을 사이에 두고 이스트 할렘에서 자랐다. 근데 대사가 귀여워.
허름한 새빵이었지. 빈털털이었거든. 5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다. 네 아빠는 뚱뚱해서 교실 뒤에 앉아 있었어. 맞아.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도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했단다. 너무 가난했거든. 게다가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단다. 귀여워. 아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지? 봐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엄마 아빠 이것 봐.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그리고 아빠가 워낙 순정적이어서 네 아빠는 뚱뚱해서 교실 뒤에 앉아 있었어. 이런. 에이 그런 얘기를 해. 옛날 얘기를 해. 막 이럴 수 있는데 맞아. 해맑게 맞아. 난 뚱뚱해서 교실 뒤에 앉아 있었어. 항상 수긍해. 엄마 얘기를.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부모님은 되게 나이가 늘었을 때 아이를 낳았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은 실로 늙은이라 할 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엄마가 우린 100살까지 살 거야. 여보 뭐 그래 껴요. 귀여워. 아 귀여워 죽겠네. 이거 봐요. 우린 100살까지 살 거야. 여보 뭐 그래 껴요. 귀여워. 엄마 왜 이렇게 험악한 거야? 근데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브루클린이 너무 싫었대요. 동네는 음울한 분위기였고 아파트도 음울했다. 왜 내가 굳이 사서 우울해져야 하는가? 내 인생의 그 시절을 나는 혐오한다. 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겠는가? 근데 부모님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노인들을 위한 그런 센터 있죠.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브루클린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점점 부모님 집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먼지가 쌓여있고. 근데도 이거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소해주는 사람을 부르거나 뭔가 도와줄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빠랑 난 괜찮아. 네 엄마를 원짱케 하지 말렴. 맨날 항상 이런 전화가 오면 엄마가 내가 받을게요 이러고서 뛰어가는데 아빠가 여보 뛰지 말아요. 웃겨. 근데 그렇게 해서 90이 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하시고 이제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뭐 대체로 병도 많으셨었대요. 뭐 고혈압, 관절염, 소화불량, 아버지는 노인성 치매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작가님, 라즈체스트 작가님이 아빠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근데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외동딸도 엄마한테 혼나는 신세였던 거야. 기 한 번 펴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빠는 그냥 단순한 토스터기를 이용하는 것조차 아버지에겐 일종의 도전이었다. 노인성 치매가 오기 전에도. 아버지의 무능력은 부분적으로는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라는 만성적인 초조함 때문이었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막 성격도 급하고 막 빠닥빠닥 하는데 아빠는 항상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왜 할까? 무슨 생각하는 걸까? 뭐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귀여워. 엄마는 항상 화가 많아요. 답답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와 딸은 벌벌벌벌 떨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걸 보면서 약간 우리 엄마 같네? 물론 우리 엄마는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러진 않지만 저희 엄마 되게 강성이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게 그 안경이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촬영한 거 보니까 좀 맞나 이제?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는 죽음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어요. 유언이나 유산관리, 연명치료 관련 지침 같은 것들 말이다. 죽기 전에 딸한테 돈을 줬더니 부모님을 양로원에 쳐넣었다느니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막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외동딸도 그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겠죠? 그리고 뭔가 재테크에 대한 개념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저축만. 그리고 물건을 안 사. 뭐 물건이 망가져도 그냥 기워서 쓰고 뭐 구멍 나고 이래도 그냥 계속 기워서 쓰는 거야. 안 사, 새로. 저축만 해. 그래서 다행히 저축액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그런 뭐 요양원이나 이런 거 들어가실 때도 다 부모님 재산으로 할 수 있었던. 다행히도. 그리고 어머니는 맞아. 어머니가 한 번은 뭘 찾다가 넘어지셨어요. 낙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뭘 다락 같은 데서 뭘 찾아야겠다 이래서 딸이 엄마 그거 절대 찾지 마요. 그러다 큰일 나요 이랬는데 기어코 그거를 올라가서 찾으려고 하시다가 떨어지신 거야. 그래서 그 낙상으로부터 이제 그 천천한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냥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다는데 그 이유가 넘어져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러져서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낙상이지만 이게 너무 뼈가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일어나거나 걷는 행위만으로도 뼈가 이미 골절되어 있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건들도 생기고. 근데 한번 이렇게 낙상이 나면 몸이 너무 늦게 회복이 되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천천한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을 싫어해 엄마가 나는 유대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야.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도는 영적인 방법을 통한 신체의 치유를 믿는다고 한다. 미국에 되게 사이비가 많잖아요. 근데 약을 안 먹는 사이비가 있거든요. 병원 가는 걸 싫어해 엄마가. 그리고 실제로 체격도 좋고 나는 농부 같은 체격이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빠가 옆에서 또 정말 그래요 이러면서 절대 병원을 안 가.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지.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러다 결국 응급실에 가죠. 응급실. 그리고 아빠의 치매가 심해져요. 그리고 엄마는 쓰러질 때마다 시를 써요.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시를 써요. 시를 쓰고. 어머니가 급성 개실염이라는 진단으로도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아빠는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데다가 치매가 심해지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계속 뭔가 질문을 많이 해. 나 왜 여기 있니? 아파트는 어떻게 됐니? 네 엄마는 어디 있니?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 결국은 두 분 다 집에 가서 지내시는데 아빠의 증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노인복지주택을 들어가야겠다. 노인복지주택은 요양원, 양로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거? 호스피스 같은 그런 곳 있잖아요. 완전 돌아가실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데랑도 다른 거거든요. 노인복지주택.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싫어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제정신도 아니고 몸이 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집이 항상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본인들도 필요를 느껴서 복지주택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짐을 정리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복지주택 들어가셨으니까 집에 있는 짐을 몇 개 빼고는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있는 옛날 물건들 이런 거 사진 찍어놓고, 나머지는 다 버린 거야. 처분. 이렇게 사진을 직접 실어주는 게 되게 친근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진짜 간직하기로 하고, 다른 거는 이제 다. 근데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거는 3개의 종이 상자가 있었는데, 첫 상자 안에는 브롱크스에 살던 아버지와 브루클린에 살던 어머니가 처음 만난 1936년부터 결혼을 한 1938년까지 주고받은 편지가 모두 들어있었다. 두 번째 상자에는 2차 대전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모두 들어있었는데, 과장 없이 수백 통, 정말 수백 통의 편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편지를 썼고 때때로는 하루에 2번도 썼다. 세 번째 상자에는 같은 기간 동안 1943년부터 45년까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답으로 쓴 수백 통, 정말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부모님의 편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전쟁이 끝나기만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딸한테는 왜 그렇게 냉정한지. 이게 이제 복지주택에 들어가서의 삶인데, 나름 괜찮아. 좋은 데 들어갔으니까, 비싼 곳을. 표정 같은 게 재밌어. 이거 봐요. 주인공 화낼 때 표정. 아빠한테 화낼 때. 보통은 여자들이 그리는 그림은 예쁜 느낌이 많거든요. 특히 여자가 그리는 여자는 되게 예쁜 경우가 많은데, 예쁘지 않게 그려서 너무 좋아요.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어머니는 드디어 자존심을 버리고 보행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막 싸우고 있으면 엄마가 맨날 아빠를 막 혼내요. 그럼 아빠는 막 그렇게 혼나도 딸이 개입해서 막 엄마 아빠한테 그러지 마 막 이래도, 아니 네 엄마가 옳다, 똑똑한 사람이야, 고마워요 여보. 오빠 항상 엄청나게 혼나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혼나는데 결국은 네 엄마가 맞다. 네 엄마가 맞다. 항상. 미치겠어. 안쓰러워. 웬만해서 남자를 안쓰러워하지 않는데. 그때 여기서 이거 또 나와. 응. 아빠가 뭐 먹는 것도 다 간섭을 해요. 그래서 그 딸이 끼어들면은 나도 할 말 좀 해야 되겠어요. 막 이랬더니 화내 둘 다. 이거 뭐 커플 싸움에 끼는 게 아니라니까. 아빠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봐 얼마나 표정이 험악한지 이것 봐요. 엄청 험악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했어요. 아우 아빠한테 좀 내버려둬요. 좀 내버려 두라고요. 이랬더니 둘 다 존나 엄청 너무한 거 아니야? 딸만 너무 서러워. 항상 이렇게 외롭게 큰 거야. 맞아. 그래서 아빠가 또 넘어졌어요. 네. 넘어지지 않고도 뭔가가 부러지는 일이 때때로 일어난다. 뭔가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경우 부러진 것은 엉덩이 뼈였다.
부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부모님의 옛 브루클린 집도 남아있잖아요. 그거 월세. 그리고 지금 여기 노인 복지주택 들어갔잖아요. 그거 돈. 그리고 그런 의사 비용. 그리고 이런 그런 뭐라 그러지? 개인 어시스턴트? 그런 거 뭐라고 하죠?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고용해야 되고 각종 뭐 케이블 시청료, 전화비, 세탁비, 관리비, 가구, 약값, 잡비 그리고 원래 기존에 도움 주시던 분한테 추가적인 도움도 들고 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미국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적용이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건데 착한 딸과 나쁜 딸 약간 이런 느낌. 뭐라고 써있냐면 착한 딸에는 부모가 내 어린 시절에 저지른 모든 만행을 용서했다. 그것들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이게 착한 딸 버전. 나쁜 딸 버전. 40년 전에 일어난 그지 깽깽이 같은 일에 대해 여전히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착한 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곳에 오래 계시지 않을 테니까. 나쁜 딸.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대체로 내가 지금 다른 데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다. 착한 딸.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돈이 다 떨어지면 기꺼이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 같이 살 거니까. 나쁜 딸.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 산다는 생각만 해도 그냥 바로 쓰러져 잠들고 싶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작가분이 그래서 저는 계속 혼자서만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시길래 싱글인가? 아니에요. 내 엄마예요. 그래서 싱글맘인가? 했더니 아니야. 남편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입장 바꿔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며느리가 다 도와주잖아요. 물론 서양권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사위에 대한 언급, 즉 이 딸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이혼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이 책에 남편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상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돌봄 노동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입장 바꿔서 만약에 시아버지, 시어머니였으면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돌봄 노동에서. 최소한 한국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뭔가 기억이 오락가락하나? 막 이런 건데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아니 이렇게 자꾸 부정만 해요. 아빠는 그랬잖아요. 이러면 아니 아빠는 안 그랬다. 이러면서 옥신각신 말싸움하기를 즐겼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르게 각색하는데 능했다. 아주 당당하기까지 해서 그 말이 맞나 싶을 때도 있을 정도였다. 아 그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고집이 센 거구나. 그래서 약간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면 뭔 얘기를 하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딸이 이건 숟가락이야 이러면 아니 그건 숟가락이야 이래요. 똑같은 말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게 내가 한 말이잖아요. 이러면 아니 넌 안 그랬다. 그랬다니까요. 이랬더니 넌 왜 항상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게다가 숟가락으로는 스파게티를 못 먹어 이래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항상 표정도 표정스러운 거 봐. 이거 봐. 이거 숟가락이야 이러면 아니 그건 숟가락이란다. 아니 이거 제가 숟가락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아니
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완전 가스라이팅이잖아. 너는 틀렸어. 응? 넌 왜 항상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이러면서. 아, 진짜 속 터져, 속 터져. 딸이 얼마나 속 터지면 이런 표정이 되잖아. 이거 봐. 딸이 얼마나 속 터지면은 여기 봐봐. 얼마나 속 터지면 이렇게 되겠어요. 응? 똥꼬집, 똥꼬집. 근데 그 어머니한테 새로 이제 개인 간병인 중 한 분이 자메이카에서 온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랑 풍짝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뭔가 약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골골거리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되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저렇게 약간 나아진 모습이 나한텐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를 사실 좋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엄마는 항상 이제 난 네 친구가 아니야. 난 네 엄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어릴 때 이제 nanny, 뭐 베이비시터 이렇게 좀 가정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아이를 대신 키우게 했는데 그 중에 또라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아이와의 싸움에서 엄마는 항상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자기의 의견을 숨기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진을 보면은 부모님은 행복해 보이는데 딸은 표정이 안 좋아요. 난 빨리 이 집에서 탈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메이카 여성분 있죠? 간병인분? 그분이 이제 원래는 하루에 절반 정도, 12시간 정도만 하셨는데, 간병을. 교대로, 2교대로. 이제 본인이 혼자서 다 하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친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꼈대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돌아가실 분을 시중드는 게 인기가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없는 일을 소수의 여성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직접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직접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죄책감 느끼는 거. 그리고 점점 어머니가 진짜 실제로 이상해져요. 헛소리를 하고 약간 망상? 그런 증상도 보이고. 가족 사진. 근데 여기에 사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어머니 생일날 이제 97세 생일 대박이다. 간병인이랑 엄마랑 사촌 부부랑 작가 딸이랑 친구. 근데 남편은 어디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이 계속 집중나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생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돈을 계속 축내면서. 그러니까 약간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은 사실 부모님 돈인데. 그리고 옛날에 엄마랑 친구를 지내지 못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조금은 너그러워졌나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면 나는 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랑 내가 친구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줘. 완전 빅티야. 완전히. 나는 알고 있었다.
모녀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만약 존재했다면 그 기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돈이 별로 없어요. 아빠한테 맘 편하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들어 있으면 항상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어머니 얼굴. 여러 장이 있습니다. 여러 장이 있어요. 되게 잘 그렸어요. 되게 잘 그렸고. 그렇게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재밌었어요. 뭐냐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쓰신 글이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언제나 부모님에게 큰 거리감을 느꼈다. 내가 입양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한 적이 자주 있었다. 그 정도로 서러웠던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두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진다. 부모님이 꿈에 나올 때가 있는데 엄마가 나올 땐 이렇대요. 내가 친구들이나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서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반면 아버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있다. 그리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항상 이 돌봄 노동은 딸의 의무이라는 게 여기서도 보이죠. 되게 이런저런 상들도 많이 수상을 했고요. 전미 비평가 협회상, 커커스상,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자 선정, 아마존닷컴 최고의 책 만화부문 선정,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포함 52주간 랭크. 뉴욕타임스는 가슴 저미도록 슬프다가도 박장대소 할 만큼 웃기다. 맞아요.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거든요. 인생의 밑바닥에 흐르는 슬픔도 알지만 유머의 미덕도 잘 아는 작가임을 보여줬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6,5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두꺼운데. 되게 두꺼운 편이거든요. 되게 두꺼운 편인데 6,500원밖에 안 하고 아쉽게 절판됐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즐거운 독서가 됐었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쓰신 그래픽 노블을 많이 읽어보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쓰신 그래픽 노블도 많이 읽어보고 싶어요. 특히 외국인 여자분들이 쓰신. 뭔가 아무래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조금은 다르니까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더 틀에 많이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천할 책이 있으면 또 가지고 올게요.